스포츠 엑스파일의 초동철입니다. 파리 올림픽이 이제 끝나면서 축구 팬들의 관심 모아지고 있는 빅 리그가 시작이 됐습니다. 빅 리그라면은 뭐 다다시피 손흥민 선수가 뛰는 프리미어 리그, 그리고 스페인의 프리메라 리가 리그, 그다음에 독일의 뭐 분데스리가, 이강인 선수가 있는 그 프랑스 리그앙, 그리고 이탈리아의 이 세리에 A, 이것이 5개 리그가 이제 빅 리그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벌써 스페인 프리메라 리가는 그 8월 16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는 레알 마드리드가 우승을 차지했는데, 레알 마드리드에는 또 이 파리 상제르맹에서 뛰고 있던 음바페 선수가 또 합류하지 않았습니까? 이 애틀란틱하고 헤타페가 1대1로 비겼고요. 레알 베티스하고 지로나가 또 1대1로 비겼어요. 이미 그 스페인의 프리메라 리가는 시작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 제일 관심 있잖아요.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서 벌써 10년째가 됩니다.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2015년 독일의 레버쿠젠에서 8월 28일 그 3천만 유로, 약 한 415억 원의 그 토트넘으로 이적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9시즌을 뛰면서 모두 162골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프리미어 리그에서 303경기에 나와서 120골, 그리고 이 리그라든가 FA컵이라든가 유럽 축구 연맹 컵에서 42골, 그럼 162골을 토트넘에서 골을 기록합니다. 지난 시즌에는 또 17골에 도움 10개로 해서 그 프리미어 리그가 92년에 출범했는데 10클럽, 그러니까 한 시즌에 10골 이상의 도움 10개를 기록한 선수는 6밖에 없어요.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3번 기록했어요. 이게 손흥민 선수가 저 월드 클래스라서 볼 수 없죠.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토트넘에서 162골, 그 독일 함부르크에서 20골, 레버쿠젠에서 29골, 그래 분데스리가에서 5년 동안 뛰면서 49골을 기록했어요. 그리고 국가대표로 2010년부터 국가대표 선수로서 127경기 나와서 48골을 기록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지금까지 18살에 그 성인 무대에 들어서 259골을 기록했어요. 근데 손흥민 선수가 그 8월 20일 그 새벽 4시에 레스터와의 경기를 갖게 됩니다.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의 주장 아니겠어요? 월드 클래스죠. 손흥민 선수는 우리나라 스포츠, 우리나라 역사에 참 큰 큰 획을 그은 선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황희찬 선수, 울버햄튼에 있잖아요. 지난 시즌에 13골을 넣었고요. 손흥민 선수, 황희찬 선수 같이 강원도 춘천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춘천에서는 아주 손흥민 선수, 황희찬 선수에 대해서는 아주 인기가 많다는 거. 춘천에서는 손흥민 선수의 손흥민 광장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여론이 높잖아요. 울버햄프턴의 황희찬 선수가 내일 8월 17일 밤 11시에 아스날과의 경기가 있습니다. 지난 시즌에 13골을 기록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의 리그왕의 23살의 이강인 선수가 있잖아요. 이강인 선수가 파리 상제르맹에 있는데 내일 새벽 8월 17일 새벽 3시 45분에 르아브르와의 경기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일 분데스리가는 이제 김민재 선수, 김민재 선수, 레알 마드리드, 이 바이에른 뮌헨이 지난 시즌, 그러니까 2023년하고 2024년 시즌은 3위 했었어요. 그 전만 해도 11년 연속 우승을 차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케인 선수가 토트넘에서 12년 동안 뛰다가 우승컵을 들어올리지 못하니까 바이에른 뮌헨으로 가는데 작년에 3위를 차지했어요. 참 김민재 선수가 이제 25일 분데스리가는 다른 리그 잉글랜드라든가
스페인 리그보다는 일주일 늦게 시작합니다. 8월 25일 일요일입니다. 밤 10시에 볼프스부르크와의 경기가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이재선 선수가 마인츠에 뛰고 있잖아요. 8월 24일 밤 10시 반 토요일입니다. 10시 반에 우니온 베르린과의 경기가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는 우리나라 선수들이 좀 없죠. 인테르 제노와의 경기가 8월 18일 경기 있고요. 자, 이런 점에서 분데스리가 그리고 이제 프리미어 리그 그리고 리그앙 프랑스 리그가 시작되면서 우리나라 태극 전사들의 관심이 이제 점점 모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특히 이제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에 정말 그 17길이 10개 도움을 기록하면서 참 주장으로서 말이죠. 그것이 대단한 거죠.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에서 주장을 만드는 게 쉬운 겁니까? 우리나라 축구사에 아주 큰 획을 그었을 뿐만 아니라 18살에 국가 성인 무대에 들어서고 또 국가대표, 그 다음 달에 다시 또 이제 그 북중미 월드컵 축구 그 아시아 2차 예선이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3차 예선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우리가 18개 팀이 지금 그 6개 팀 3개조로 돼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9월 5일 팔레스타인과의 경기가 있습니다. 6개 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이라크, 오만, 그 다음에 이제 쿠웨이트,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6개 팀이 홈앤드 어웨이 해가지고 상위 2팀이 그 2026년 북중미 월드컵, 미국, 멕시코, 캐나다에서 열리는 월드컵 본선. 우리가 10번 연속 출전을 했는데 11번도 우리가 본선에 진출할 가능성이 많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럽 축구 빅 리그가 시작이 됐다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파리 올림픽이 끝난 지가 이제 닷새가 지났습니다만 아직까지도 그 파리 올림픽의 후유증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재미있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특히 이제 앙승 선수가 이 작심 발언한 거에 대한 조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자, 오늘부터 8월 16일부터 배드민턴 협회가 자체적으로 이 작심 발언의 진상 조사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 비공개로 이제 그 조사가 시작되는데 안세영 선수는 이제 여기에 나오질 않았고요. 이제 내부 배드민턴 협회는 두 사람, 그는 배드민턴 협회 체육인 인권위원하고 그 감사 그리고 외부 인사로서는 변호사 두 분하고 교수 한 분, 5분이 비공개로 이제 진상 조사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는 국가대표 선수들의 선수 부상 관리라든가 국제대회 참가 시스템의 문제라든가 대표 선수 훈련의 시스템 여러 가지를 이제 조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안세영 선수는 오늘 그 진상조사위원회에 이제 참석을 하지 않고요. 앞으로 그 이제 체육회도 이제 조사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화체육부는 물론이고 그러면 그럴 때마다 안세영 선수를 볼 텐데 그렇게 되면 이 안세영 선수가 거기에 계속해서 불려다니면 또 훈련도 못하고 이것도 문제되는 거 아니겠어요? 참 이것도 문제가 안 수 없고요. 안세영 선수가 오늘 그러니까 8월 16일에 그동안 그 지난 이 8월 5일에 그 파리에서 그 단식 금메달 따내고 나서 작심 발언해가지고 완전히 그 파리 올림픽은 그 안세영 선수의 이제 그 폭탄 선언으로 완전히 그 파리 올림픽은 완전히 덮이고 말았잖아요. 우리나라 언론도 문제예요. 파리 올림픽에 대한 얘기도 하고 좀 그런 그 4년마다 있을 정말 우리나라 선수들이 13개 금메달을 따내고 그런 얘기는 안 하고 그냥 안세영 선수에 대한 얘기. 저도 2번이나 텔레비전에 나가서 올림픽에 대한 얘기보다는 안세영 선수의 문제점만 가지고 계속 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나라 언론이 우리나라 언론이 맨날 보면 말이죠. 종편도 그래요. 여야 정치인 불러나가지고 맨날 싸움시키고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완전히 진보 보수
뭐 우파 좌파로 갈라져 있는데 이거 언론이 좀 문제 있지 않느냐? 저는 언론이 조장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전 정말 우리 언론도요. 우리가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맨날 왜 그걸 얘기를 해요? 정파 얘기를. 응? 정치인들의 당연한 얘기죠. 정치라는 것이 권력을 잡고 해서는 거니까 서로 여야가 싸울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왜 언론이 조장하느냐 말이에요. 응? 참 그런 점에서 저는 그전에 그러지 않았어요. 제가 체육 기자를 하면서 벌써 53년인데 제가 70년부터 언론인인데요. 응? 옛날에 그러지 않았어요. 요즘은 아주 아니 여야 정치인들 맨날 불러와서 싸움시켜요. 응?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은 자기도 모르게 진보 보수로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도움이 돼요? 난 그럼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파리 올림픽도 안세훈 선수의 작심 발언으로 완전히 이 파리 올림픽의 감동이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런지 안세훈 선수가 이 귀국해서 자기가 발언 안 하다가 오늘 8월 16일에 자기 SNS를 통해서 사회 관계망 서비스를 통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했어요. 다시 한번 파리 올림픽에 같이 참여했던 선수 그리고 선수단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한다. 맞아요. 좀 참고 나중에 했었어야 되는데 물론 그동안 자기 15살에 국가대표가 돼가지고 7년 동안 대표 선수 생활을 하면서 불합리한 것이 있었던 거예요. 가슴에 맺혀 있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스포츠에 문제가 많아요. 응? 말하자면 대표 선수 이제 들어가면 선배 뭐 빨래도 해주고 그랬다고 방 청소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애들이 많이 그래서 시든 감독이 우리가 2000년 한일 월드컵 대회 때요. 히든 감독이 와 보니까 선후배가 아주 엄격하게 된 걸 알고서 그걸 못하겠잖아요. 이름 부르게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히든 감독이 2000년 우리가 4강까지 간 거거든요. 이것이 안세영 선수 눈에 보기에는 뭐 때문에 그런 얘기예요. 선배라고 해가지고 자기가 빨래를 해야지 왜 후배한테 시키고 라켓 줄도 후배 갖고 해줘야 되고 말이지. 이런 문제가 많고 또 부상이 있을 때 자기는 삼성생명이니까 거기 가서 치료한다는데 감독이 안 된다 그러고 말이지. 진천에서 이 서울까지 올라가면 되겠습니까? 부상 관리는 역시 자기가 하던 대로 해야 되잖아요. 이런 게 여러 가지로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해외 갈 때 예를 들면은 비행기, 비즈니스석, 그 다음에 이제 에코노미석. 이코노미석은 굉장히 부상이 있으면 더욱더 어렵습니다. 이게 좁기도 하고 말이죠. 그런 문제가 이제 22살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세영 선수가 본 7년 동안 국가대표 생활하면서 불합리한 점이 쌓여있던 것이 결국은 금메달 따고 그것이 튀어나온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지 않아도 언론이 말이죠. 그런 쟁점만 이슈를 갖다가 부각시키고 거기에 이제 초점만 있다 보니까 파리 올림픽에 우리나라가 13개, 우리가 지난 3년 전에 도쿄올림픽에서 16개 급전 직하 10위권 물러나는데 우리가 8위가 됐잖아요. 금메달 13개, 은메달 9개, 동메달 10개. 이로 그런데 그런 얘기는 하나도 없고 그냥 안세영 선수의 작심 발언만 아주 이슈가 되고 말이죠. 아마 일반 국민들은 파리 올림픽에 대한 감동을 느끼지 못했을 겁니다. 이거를 안세영 선수가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라고 맞는 얘기예요. 그리고요,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사실 사회라는 게 다 우리가 그렇게 고쳐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근데 안세영 선수 22살에 본 거는요, 자기 눈으로 본 것은 너무 부조리한 게 많기 때문에 얘기한 거거든요. 이번 아마 안세영 선수의 작심 발언으로 해서 체육계의 잘못된 관행, 이것은 고쳐지려고 믿어지고 고쳐져야 됩니다. 저도 오랫동안 체육기자 하면서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걸 하루아침에
하기는 굉장히 좀 어렵죠. 이런 점에서 일단 발전이 돼야죠. 이젠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에 우리 파리 올림픽에서 우리가 열세의 금메달을 딸 때 뭐 16살 된 고등학교 2학년밖에 안 된 반효진 선수가 그 우리나라 그 100번째 금메달 땄잖아요. 이젠 달라졌어요. 이제 10대, 20대, 20살도 안 된 선수들이 세계 정상을 차지하는 금메달 따내는 시대가 됐단 말이죠. 이제는 MZ 세대라고 그러잖아요. 황금 세대라고 그러는데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잘못된 것은 다시 고쳐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뭐 안승 선수의 정말 그 적신 발언이 스포츠계에 엄청난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일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무조건 건강하십시오.